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몰빵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켓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기업인데 오늘은 TSE라는 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TSE라는 기업은 매출 구조상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이 약 40% 정도, 그리고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제품에서 30% 정도, 그리고 그 외에 테스트 소켓,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리노공업과 비슷한 제품을 통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제품들을 각각 어떤 용도에 사용이 되고 어떻게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TSE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반도체 공정별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보시다시피 테스트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TSE는 후공정단에서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부분에서 프로브 카드라는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뒤로 패키징 테스트 공정에서도 보드와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먼저 프로드 카드라는 어, 주요 제품이 어떤 단계에서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디램이나 낸드를 양산하는 업체들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프로브 카드를 사용해서 웨이퍼의 온도와 전압을 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 과정에서 불량을 선별하는 일부는 리페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크게는 메모리향과 비메모리향으로 나뉘어지는데요. TSE가 공급하는 프로브 카드는 대부분이 메모리향입니다. 글로벌 프로브 카드 시장에서 TSE는 마켓시어의 약 6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경쟁 업체로는 미국의 폼팩터와 같은 업체가 있겠습니다. TSE가 고객사로 공급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는 제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력 제품인 낸드용의 경우에는 한 장당 1억에서 1.5억 정도로 ASP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등에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의 YMTC로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으로는 낸드 쪽으로는 이제 국내에서 3위 정도이고, 코리아 인스트루먼트나 PMT라고 과거에 마이크로 프렌드가 사명이 변경된 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향의 낸드 쪽에서는 1위에서 2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사실 점유율이 1위 벤더사이고, 대략 SK 하이닉스의 낸드 양은 30% 내지는 40% 정도를 동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TSE를 바라보고 주가가 상승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아마도 두 가지가 될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신제품에 대한 기대일 거고, 두 번째는 적용 제품에 대한 확대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제품, 즉 신규 매출 분야가 될 텐데 바로 비메모리용 프로브 카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TSE가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프로브 카드는 대부분이 메모리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메모리향으로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비메모리형 프로브 카드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라고 해서 메모리형과는 사실 모양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메모리형으로 공급되는 원형 형태가 아니고 비메모리형에서는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비메모리 웨이퍼는 설계 사양이 상당히 다양하고 모든 핀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버티컬 형태로 핀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구조라서 버티컬 형태라고 부르는데요. TSE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를 중국 업체로 소규모이지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버티컬 프로브 카드에만 들어가는 STOML이라는 부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품인데 일본의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거의 이 부품을 독점을 해왔습니다.
TSE 입장에서는 거의 매출의 50% 정도 수준이 이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비로 쓰였다고 하는데, 이제는 TSE가 STOML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부품을 2023년부터는 직접 만들 수 있는 양산 단계까지 이미 올라와 있는 것으로 기사가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콘 코리아에서 TSE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고, 양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실 뭐 업계 쪽 사람들은 굉장히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직 계열화를 한 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비메모리향 버티컬 프로브 카드에 필요한 이 중요한 부품을 자체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생기고 원가 절감의 효과도 만들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이 부품을 독점하고 있었던 후지츠 입장에서도 TSE를 이제는 경쟁사라고 판단을 해서 추가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급 중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로 이제 납품을 위해서 마케팅 중인 단계라고 하고, STOML의 국산화 덕분에 비메모리향 매출이 앞으로 신규로 발생할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부품인 STOML도 신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 부품을 내재화해서 자체 조달해서 만든 버티컬 프로브 카드도 앞으로 이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버티컬 프로브 카드는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아직까지는 작고 상당히 이제 상위 업체들과의 기술 경쟁력에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버티컬 프로브 카드의 수출보다는 STOML 부품에 대한 공급 수주가 더 빨리 가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SE는 지배구조상 자회사인 타이거 일렉이 이 프로브 카드의 부품 중 일종인 PCB라는 것을 글로벌 선두 기업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알려진 내용으로는 미국의 폼팩터, 인텔, 그리고 유럽의 테크노 프로브와 공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트워크는 이미 글로벌 주요 프로브 카드 양산 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STOML도 본격적으로 주요 업체들로 공급이 시작되고 나면 납품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기대가 되는군요. 이 회사의 매출이 2천억대에서 3천억대 정도가 연간 발생을 하고 있는데, STOML과 버티컬 프로브 카드 합쳐서 대략 800억 이상의 연매출을 하겠다라고 회사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비메모리 쪽은 TSMC가 대표적인 엔드 고객사가 되는데, 이쪽 시장은 특히나 보수적이라서 기존의 제품들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공급사로 유의미한 물량을 공급하는 단계까지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이 제품의 경쟁력이 TSE의 주가 재평가에 반영이 되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제품의 적용처 확대입니다. TSE는 기존에는 낸드양으로 대부분 프로브 카드를 공급을 해왔고, 국내에서는 디램양 프로브 카드의 경우에는 거의 수입산을 써온 것이 현재 업계의 실태입니다. 기술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디램보다는 낸드 위주로 국내 업체들은 준비를 해서 주요 고객사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브카드 한 대당 달려있는 핀의 숫자가 낸드용은 5만 개 안쪽이고 디램용은 최대 15만 핀까지도 달려있다고 하니까 두 제품 간의 기술력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은 느껴지시겠죠. 디램양의 경우에는 일본의 MJC나 미국의 폼팩터 같은 업체들의 제품을 수입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TSE도 디램양으로 고객사의 퀄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TSE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낸드에서 디램까지 제품군을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가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나 성장의 기대감이 있을지 기존의 디램 영역을 잘하고 있는 업체의 최근 실적 컨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MJC라고 하는 마이크로닉스 재팬이라는 회사의 4분기 실적 자료인데요. 2023년 3분기부터 해서 백로그, 즉 수주 잔고가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의 77억엔 수준에서 150억엔 수준까지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MJC의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TSE가 D램량으로 프로브 카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거나 수주로 이어지게 된다면 TSE의 실적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SE의 매출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 인터페이스 보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메모리향으로는 TSE가 국내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약 3위 정도 된다고 하고, TSE가 만드는 이 인터페이스 보드는 메모리 양이 대부분이라서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가 비메모리향 인터페이스 보드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후공정 쪽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소켓과 관련해서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 보드라는 부품인데, 동사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보드와 소켓을 모두 만드는 업체이고, 소켓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포고형 타입과 러버형 타입을 둘 다 양산을 하지만 러버형 타입이 조금 더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E가 맡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 쪽에서의 검사 장비 분야는 메모리 향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D램과 낸드 시장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가 앞으로 실적 개선에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HBM을 제외한 메모리향 분야의 업황 반등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메모리 스팟 가격이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업황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눈치이고, 동사의 입장에서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비메모리향 시장의 신규 진입에 대한 소식들이 그 전부터 해서 주가를 먼저 선반영해서 끌어올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TSE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한 수준의 발표를 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실적을 기다리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준비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TSE의 4분기 매출은 700억, 영업이익은 10억 수준에 그쳤고, 매출은 700억, 영업이익은 10억 수준으로 그쳤고,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지만, 이 부분은 전방산업의 수요 둔화에 따라서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TSE의 주가는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낸드와 D램 쪽, 레거시 쪽으로 업황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기적으로는 이번 실적 발표가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에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t 29 and I find myself